서구청 앞에서 3년 넘게 장송곡과 투쟁가 등을 틀면서 시위를 벌여온 주민들에게 법원이 제동을 건 가운데 이 사안이 또다시 법적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철거민들은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각종 대내외 변수에 따라 새해에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경제계와 대구시, 경제 관련 단체들이 새해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협력 의지와 각오를 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서구청 앞에서 3년 넘게 장송곡과 투쟁가 등을 틀면서 시위를 벌여온 주민들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안이 또다시 법적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철거민들은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서구청 앞 도로에 세워진 차량에서 투쟁가가 울려 퍼집니다. 서구의 한 재개발 지구 철거민들로 지난 2020년 12월 이후 벌써 3년 넘게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보상금으로 쫓겨났다며 서구청에 해결을 요구하는 겁니다. 서구청은 이들이 장송곡과 투쟁가 등을 틀자 소음 피해가 심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대거받았고 결국 지난 2022년 법원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서구청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법원은 지난주 서구의 손을 일부 들어주면서 소음은 75데시벨 이하, 서구청 진입로 전후 50m 내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서구청 앞에서 시위를 금지시킨 겁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철거민들은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철거민들은 지금까지 75데시벨 이상 소리를 낸 적도 없을 뿐더러 서구청 앞 50m 밖에서는 집회를 할 장소가 전혀 없다며 소송 대리인을 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구청은 재항고의 주체가 철거민이 아닌 서구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2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구청의 한 관계자는 고등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이의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철거민에게 주정차,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에 철거민들의 집회 장소 변경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철거민들은 기존대로 서구청 앞에서 시위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혀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새해에도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은 어둡습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 지자체의 협력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대구 상공회의소가 개최한 대구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경제계와 대구시, 기업 지원관들이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인사회. 경제계와 대구시, 시의회, 기업 지원기관, 대학 등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인사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새해 지역 경제 재도약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대구 상위 조사에 따르면 1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제조업 76, 건설업 48로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아 새해에도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경제 전망은 어두운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현상에 따른 대외 여건이 여전히 불안한 데다 부동산과 내수 경기 침체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노력이 중요해졌고 대구시도 경제계의 자구 노력을 독려하며 더 강한 협력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남들이 어려움을 얘기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갑시다. 불안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의회와 교육기관, 지원기관들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경제계도 기업 경영에 있어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지만
위기를 극복하면서 성장해온 기업가 정신으로 다시 무장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새로운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해서 경제와 사회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기업이 국가다라는 자부심과 뜨거운 열정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청룡여해 침체된 지역 경제가 재도약하는 해로 만들 수 있는 예의주를 경제인들이 지역사회에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D100일 기준 대구 지역의 평균 경쟁률은 2.8대 2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피습 등의 변수로 잠시 멈춘 정치권의 총선 시계가 다시 작동하면 향후 출마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새해 벽두에 발생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각 정당의 총선 시기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D-100일 기준으로 예비후보 등록자 현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대구 지역 총선 평균 경쟁률은 2.8대 1 정도. 지금까지 대구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31명이고 현역 의원 12명을 포함하면 모두 43명이 대구 지역 12개 의석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정당별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이 24명으로 77%를 차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무소속이 각 2명씩, 한국국민당 소속이 1명입니다. 지금까지 최고 경쟁률은 중구남구와 동구을이 현역 의원 포함 6대 1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구남구 선거구에는 국민의힘에서만 5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동구을은 국민의힘 4명, 진보당 1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현역 의원들에게 맞서고 있습니다. 동구갑 선거구가 5대 1의 경쟁률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서구와 수성구갑 선거구에서 각 3명의 예비후보가 현역에게 도전해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북구갑은 국민의힘 1명과 한국국민당 1명 등 2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고 북구을은 국민의힘 소속 2명, 수성구을은 국민의힘 1명과 무소속 1명, 달서구병은 국민의힘 1명과 진보당 1명이 등록했습니다. 아직까지 예비후보가 단 1명만 등록한 선거구는 3곳인데 더불어민주당 건택흥, 박형용 예비후보가 달서구갑과 달성군에 등록했고 달서구 을의 경우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김희창 예비후보 1명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에 꼽히는 상당수 인사들이 예비후보 등록 시기를 조율 중이고 신당 창당 등의 변수에 따라 대구 지역 총선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2024년을 맞아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대구교육 ABC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으로 학교 교육의 성공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제시한 첫 번째 전략은 어카운터빌리티, 책임입니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대구시 교육청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핵심은 격차 없는 공교육의 실현입니다. 본격적인 교과 학습이 시작되는 초 3학년 중1 책임교육 학년제를 시행하고 학년 초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대상 확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성장 중심 개별화 교육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ABC 전략의 두 번째는 베이식스,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아이 중심, 교실 중심의 교육 본질을 더욱 깊이 추구해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루겠다는 보관입니다. 장기적으로 IB 학교 수를 전체 학교의 30%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변 학교로 IB 프로그램 경험을 최대한 확산하고 대구 전체 학교의 교육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커뮤니티, 즉 공동체입니다. 희망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 공동체 관계를 회복해 모두 다 행복한 학교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수업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교원이 존중받으며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강교육감은 학교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라는 큰 맥락 안에서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스스로 삶을 주도할 수 있을 때 모두가 행복한 대구 교육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서문시장 4지구는 지난 2016년 화마가 휩쓸고 간 이후 지금까지 빈 공터로 남아 있었는데요. 지지부진하던 재건축 사업이 올해부터는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건축을 맡을 시공사가 결정됐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11월 서문시장 4지구에 큰 불이 나 600개가 넘는 점포들은 잿더미로 변했고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금방이라도 될 것 같았던 4지구 재건축은 횟수로 8년을 남겼습니다. 4지구 건물이 있던 자리는 아직까지 빈 공터로 남아 잡풀만 무성하게 나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19에다 부동산 시장 침체, 그리고 서문시장 한가운데에서 공사를 해야 한다는 부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원인입니다. 최근 1년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4차례나 유찰되며 난관에 부딪혔던 재건축 사업. 우여곡절 끝에 지역의 한 건설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올해부터는 재건축 사업이 빛을 보게 됐습니다. 4번의 유찰 끝에 지난해 6월부터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되어서 여러 참 우여곡절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4지구는 아시다시피 서문시장 중심에 있습니다. 성공적인 4지구 재건축이 서문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서문시장 4지구는 4,7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지하 3개 층은 2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도 마련됩니다. 서문시장 상인들은 기대가 큽니다. 특히 화재 이후 시장 곳곳을 떠돌았던 4지구 피해 상인들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공사를 하겠구나는 큰 이제 기대가 또 생기고, 이제 공사하게 되면은 이제 뭐 곧 또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이제 준공이 끝나면 입점이 되고 저희도 또 다시 또 일을 할 수 있구나, 또 내 집을 갈 수 있겠구나, 또 그런 또 이래 그 기대감도 크고 그리고 희망이 또 생기니까 뭐 빨리 됐으면 좋겠죠. 우선 협상 대상 시공사가 건설을 맡을지는 이달 말에 있을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총회에서 최종 추인이 이뤄지면 올 하반기에 착공이 이뤄지고 완공은 2026년 말이 목표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선별진료소에서 울고 또 웃어야 했던 의료진들은 철거되는 시설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한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철거 현장. 간판 역할을 했던 선별진료소 현수막을 의료진이 직접 떼어냅니다. 뜨거운 여름에는 그늘이 되어주고 비가 올 때는 우산이 돼주던 가설 건축물의 지붕과도 같았던 천막도 뜯겨나갑니다. 지켜보던 의료진들의 만감이 교차되는 순간입니다. 밤늦게 그리고 또 더운 여름날 또는 추운 겨울날에 이렇게 선별진료소를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 이변 없이 코로나를 무사히 끝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생해주신 직원분들과 협조해주신 시민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 지난해 연말을 끝으로 중단됐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을 시작한 지 4년 만, 정확히는 1441일이라는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의료진들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병과의 사투와는 별개로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던 악몽과도 같았던 지난 날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 이제 저희는 시스템도 안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일일이 이제 그 환자들을 다 전화로 코로나 걸린 분들한테 전화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 때라서 저희가 전화를 하면 너희가 이제 공무원이 맞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많은 민원에 시달렸고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달서구 보건소에만 42만 명의 시민이 다녀갔습니다. 누적 검사 건수는 113만 번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0년도 1월 달에 문을 열고 이제 4년의 긴 여정을 마치고 이제 문을 닫으니까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헌신해 주신 고문들에 감드리면서 함께 하신 또 우리 국민들 감드리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일상 돌아가서 국민들의 건강을 알뜰히 챙겨가겠습니다. 앞으로 PCR 검사를 받으려면 일반 병원이나 의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각 지역 보건소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보건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서구가 전국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 산업과 고용에 관한 자료를 보면 대구 서구의 고령화 속도는 1.416포인트로 전국 250개 자치단체 중 가장 빨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수치입니다. 실제로 서구는 65세 미만의 인구 순이동이 최근 8년간 4만 명을 넘은 반면 65세 이상의 순이동은 4,300명에 불과해 10배 가까이 차이 났습니다. 달성군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이용할 주민 1,000명을 모집합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로 이용자에게는 전자 바우처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달성군은 가족과 아동 청소년, 노인과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13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8일부터 12일까지로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의 하락이 7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1일 기준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일주일 전보다 0.07%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셋째 주 이후 7주 연속 하락입니다. 각 구군별로 보면 달서구는 유천동과 용산동 위주로, 중구는 남산동과 대봉동 위주로 0.12% 떨어졌고 남구는 이천동과 봉덕동 위주로 0.11% 하락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 이현지구대가 대구경찰청 산하 62개 지역경찰관서 중에서 112 신고 현장 도착 시간 최단 1위에 선정됐습니다. 이현지구대의 지난해 평균 현장 도착 시간은 179초로 대구 경찰 평균보다 74초 더 빨랐습니다. 대구 서구청이 시군구 연고 산업육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앞으로 2년간 매년 국비 3억 2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 고기능 소재 섬유 패션 기업 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제보상운동 기념도서관이 1월 독서 문화 행사를 운영합니다. 8일부터 시작하는 다시 책 읽을 결심 시리즈를 시작으로 어린이 공작소, 팝아트 자화상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웰시겁 중앙회 달서구 지부 회원들이 음식과 사랑 봉사단을 꾸렸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